아주 모시기 힘드신 분인데요. 우리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의 정명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관광 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제를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둘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될까, 이제 저보다 훨씬 더 관광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저도 이제 관광 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한 3가지 정도인데, 지역 주민이 만드는 지역 여행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전주가 2020년도에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광 거점 도시를 저희가 준비하면서부터 전주는 이제 잘 아시죠?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1000만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500만 관광객을 올해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관광 거점 도시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그 과정 중에 저희가 하드웨어 대신에 사실은 인적 네트워크와 관광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저희가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연구를 하다가 행정에 들어가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여건도 있었지만 이제 그래서 관광 둘에도 저희가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서 발전 방안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쉬울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광 둘에가 지역이나 특히 이제 전주, 경주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가 아니라 더 작은 지방 도시에서는 이제 하나의 그런 희망 같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관광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 중심의 관광 사업을 저희가 만들었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년이면 또 총선이 시작이 되면 아마 분야 중에서 제일 많은 공약이 관광 쪽에 공약이 될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여서 굉장히 쉽게 공약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이제 관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일본에서 시작돼서 인구가 감소했을 때 우리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경제적인 효과로 이렇게 보여주고 나면 굉장히 조금 명쾌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시민 1명이 감소하면 외국인 관광객 몇 명 유치하는 효과와 같다. 내국인 관광객 몇 명 유치하는 거와 같다. 이런 식의 결과들이 일본에서 시작돼서 발표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인구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지역이 활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 감소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관광 활성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러면 이거를 사실 제가 오늘 경주에 와서 여기 진짜 호텔 많아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호텔이 그냥 저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전주 같은 도시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관광객이 많이 오면 우리 도시가 행복해지는 건가? 도시의 주인이 관광객이 되는 걸까? 아니면 지역 주민이 되는 걸까?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이 활력이 되는 거는 좋은데 전주가 민선 7기 때 그런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전주역 앞에 저희가 길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을 이제 천마중길이라고 지었죠. 근데 광장을 만들다 보니까 교통에 체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들이 인구가 감소되고 소비가 감소되면서 관계 인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관광객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훨씬 좀 폭넓고 정책적인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이고 그 의사결정에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광개발의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광 둘에는 사실 관광개발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던 거죠. 지금까지 사실 전주가 안 믿으시겠지만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특히 그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오지 않으면서 관광도시로 성공한 도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그 혹평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기는 했지만 도시의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형태에서 관광 정책을 성공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문화부의 관광정책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개발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개발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관광 두레가 생겨났고 물론 당연히 현지인처럼 여행해보자라고 하는 관광 트렌드가 이런 관광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행의 플랫폼에서 나와져 있는 거의 대부분들은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또는 뭐 현지인처럼 여행을 즐기는 방법. 그리고 이제는 동네를 팝니다. 이런 식까지 결국은 어떻게 하면 가장 그 도시에 있는 주민처럼 살아볼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 매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이렇게 많은 도시들은 아까 저희가 홍보 영상에서도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사례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관광 둘에 10년이 넘어가고 경상북도에서 관광 두레를 광역 단위에서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라고 할 때 관광 두레를 벗어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로컬 창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에서 관광 두레가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사회적 경제 센터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사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을 요즘에는 지역대학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각 부처에서 너무나 많은 그 사업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넘쳐나고 있고 지역에 있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청년들도 지역에서 뭐 있는 청년들은 어디인가의 사업은 거의 대부분 한 번쯤은 거쳐봤음직한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사업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러한 그 지금 이제 2023년 기준으로 뭐 몇 개 주민 사업체가 나왔다라고 그 언론에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도 보니까 이제 뭐 지원 대상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8개 지역 정도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 그런 고민들에서부터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광 두레가 어떤 해답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관광 두레가 주민 사업체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이게 정말 원래의 목적으로 해서 지역 기반의 어떤 관광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하고 가장 지역다움에 대한 관심을 차별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관광두레의 사업 성격 자체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인력 양성과 지역 사업체를 육성해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까지 차별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뜬 컨텐츠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는 너무 카피가 쉽고 이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훨씬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제 관광 두레가 앞으로 10년도 이 정도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정말 지속하게 성장 가능할 수 있을까? 원래 목표했던 것처럼 지역 산업의 생태계를 그렇게 육성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또는 제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아니지만 같이 관광의 어떤 산업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관광 거점 도시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받아서 전주 같은 도시에서 관광 사업체를 양성을 해보려고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런 사업들을 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관광 사업체, 관광하고 관련된 사업체들은 그럼 뭐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관광 기념품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역사가 20년 가까이 돼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정말 거기에서 상품이 되고 돈이 되는 그 상품들이 관광 기념품에서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내나? 사실 공모전에 당선되는 거와 이게 산업 생태계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원 사업까지는 하되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전주만 해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도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정말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인력들을 키워내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관광두레 10년의 성과가 굉장히 크고 제가 그 성과를 폄하하거나 또는 그게 작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좀 얘기를 불편하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3년 기준으로 320여 개 주민 사업체가 참여 중이고 굉장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관광두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다른 중소벤처기업부나 다른 그 부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는 얼마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는 뭐 250개가 450억 정도 490억 가까운 매출을 냈고 뭐 22년도에 이런 발표들을 내죠. 근데 가장 큰 성과는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관광에 대해서 바라보는 나도 참여할 수 있겠다 또는 관광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식 변화가 가장 크다라는 그 성과 평가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관광두레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지역에서 관광객이 많아지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 한옥마을에서 관광 기념품 가게 가면 저희가 그렇게 공모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값싼 기념품들이 팔리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대안 경제로 해결해 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지역 기반의 관광 산업 생태계를 구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정책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전주에 그 한옥마을에 카카오 프렌즈 샵이 처음에 입점을 할 때 제가 카카오 프렌즈 대표님을 만나서 카카오 프렌즈에 들어가는 전주 에디션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전주 에디션을 만들 때 이거를 전주에 있는 청년들이 만들게 또는 이제 시민들이 만들게 이거를 해주면 나머지 그 차익 부분을 전주에서 지원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결론은 거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OEM으로 만드는 가격에 거의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1회, 2회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카카오 프렌즈 입장에서 보면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광두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 기반이기는 하지만
관광이라고 하는 민간 경제 베이스의 분야에서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들의 그 사업이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했던 단계가 있고 지금 이제 한국관광공사 단계로 넘어오면서 지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광역 그 이제 단계나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 관광들의 지역센터의 기능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강화 때문에 오늘 같은 세미나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관광들의 지원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 향후 10년을 만약에 내다봐야 된다라고 하면 원래 관광들에는 지원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중간에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군다나 관광하고 관련된 거의 모든 예산들이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저희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장에서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문화부의 사업과 타 지자체의 사업에 이거를 선택하는 청년들 또는 선택하는 관광들의 PD나 지역 주민들 역시 선택지가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관광 두레가 사업적으로 뭔가 경쟁력 확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창업하고 관련해서 물론 이거는 창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두레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소도시의 어떤 활력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그 리스트에서 관광 두레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보면 가장 메리트가 큰 사업이 저 사업입니다. 사업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서 키워진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전국적인 스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전국적인 스타들이 나온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범주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관광두레하고 가장 유사한 부분들은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관광두레랑 비슷한 게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더 큰 장점은 뭐냐면 여기는 바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정말 끼 있고 능력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그러면 관광두레가 이런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라든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죠. 왜냐하면 행안부 사업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좀 스타 마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포의 괜찮아 마을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스타 마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델들이 명확하게 하드웨어를 포함한 형태에서 구체화돼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관광두레는 비교해 보면 장점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나중에 이게 눈에 보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설명을 듣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성과를 알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점이 있고요. 농식품부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청년농 10,000명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거는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의 형태가 지역사회를 이끌고 갈 수도 있고 개인적인 농업이나 지역 기반 제조업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관광두레에서 계속해서 뭔가 사업을 구상을 한다라고 할 때 더군다나 이제 관광기업 지원센터처럼 계속 창업하고 관련된 다른 사업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관광 두레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MOU를 맺어서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창업이라든지 지역 사회에 계속해서 정주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밀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로컬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로컬 사업의 한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모든 85개를 뺀 지자체에서 다 관광 두레 PD가 있는데 각각이 10개씩의 만약에 주민사업체를 계속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콘텐츠가 정말 사업의 성격처럼 차별화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상업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공공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한계를 느끼는 것처럼 분명히 언젠가는 한계에 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다른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 융복합하는 부분을 지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중앙부처에서는 당연히 우리 사업이니까 고민을 할 리가 없고 지역에서는 이 부분들을 연결시키거나 합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미 이제 그런 협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부분적으로 나와서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앞에 콘텐츠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까지의 관광 두레의 사업들을 보면 체험 위주의 사업이 40%인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유행했던 체험은 뭐였냐면 미꾸라지 잡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농촌마을 만들기가 가장 성공적이다 보니까 전국의 어떤 농촌을 가도 다 미꾸라지 잡기 체험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야생차를 만들고 그게 뭐 공예로 좀 바뀌어졌을 뿐이지 사실 절반에 가까운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할 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콘텐츠 자체에 대한 한계에 곧 다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체험, 시금, 기념품, 여행사 이러다 보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창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공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광 두레도 그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군산에 이거는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던 사업을 받아가지고 한 성공적인 사례인데 군산이 뭐 도시재생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아마 군산의 사례를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수제맥주나 이런 걸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올해 수립한 사업계획에서는 숙박시설을 갖추겠다라는 거예요. 숙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체험만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서울에서 군산까지 경기에서 군산까지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이 숙박이 예전의 민박처럼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창의력이 숙박시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의 성공 유무가 갈린다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광 두레의 최종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불편하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청년들을 관광 두레 PD라고 하는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켜서 활력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지 지역 주민들을 뭔가를 활력이 돌아가게 할 건지 근데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 주민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가 컨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한옥마을 바로 옆에 있는 서학예술마을 전주 같은 경우에 이런 데만 하더라도 걸어서 5분 거리인데도
비즈니스 모델을 아직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고민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우리가 이른바 이제 제가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꼰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그 공모 사업비들을 사업비는 따가면서 사업의 형태는 유사해서 성과가 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특정 집단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다음 관광 둘의 모델을 고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민청 같은 경우가 사실은 관광 둘의 사업을 하면서 융복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익산에 비슷하게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각 지역의 도시재생을 했던 사업 대상지들이 있고, 도시재생을 했던 데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 숙박시설을 경영할 수가 있죠. 근데 숙박시설이 일반 시설에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니까 도시재생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 마을 스테이의 형태로, 다만 이게 가격이 일반 숙박시설보다 훨씬, 근데 이 경우에 가장 저희가 이제 제민천에 있는 그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일 고민스러운 게, 숙박이 서비스가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숙박 서비스가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높은 단계의 관광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막 사실 너무 급하게 말씀드리죠. 제가 막 목소리가 좀 빨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제민천의 사례를 놓고 익산에 지금 그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은, 익산이 근대문화 역사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근대 가옥 한 10채 정도가 있는데, 사실 저희도 아직 풀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10채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뭔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순간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막 모아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역 기반으로 사업은 하되 이거는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공간을 맡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관광 두레가 그냥 앞으로 그럼 문체부나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지역 주민 활성화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계속해서 예산을 그냥 성과하고 상관없이 투입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고민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두레가 저희가 이제 5년 지원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지자체에서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지자체별로 광역 단위에서 뭐 이렇게 법제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좀 정책의 기술적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남, 경남, 경북 뭐 이런 그 광역자치단체별로 관광 두레가 5년 지원은 거의 대부분 이제 관광공사의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육성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고민들인데, 지역에서는 좀 통합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관광기업 지원센터하고는 지금 이제 운영이 관광기업 지원센터로 넘어갔으면 신규로 창업하는 사람들하고 관광 두레에서 만든 주민사업체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와,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전국을 휩쓸고 간 다음에 만들어진 도시재생대학이나 만들어진 육성체들은 별도로 또 납두고, 그거는 부처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지역에서는 정말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저는 분명하게 고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뭐 관광 두레가 이렇게 가야 한다, 1, 2, 3, 4 이렇게 정리해서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세미나의 자리는 사실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고, 관광 두레가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10년 동안의 그 발전 속도와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좀 잘못하면 정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토론 주시는 그 토론자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관광 두레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